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젊은 남성 입장에서 페미니즘을 공감할 수도 있는 방법. 젊으신 남성분들 중엔 왜 여성들이나 소수의 남성분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는지를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이익 집단의 충돌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이익을 분배한다 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익이나 적대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성이기에 모르는 측면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육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하다. 극소수에 단련된 여성을 제외한 대다수의 여성은 남성을 상대로 육박전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 골반이 남성에 비해 둥글고 가운데 구멍이 넓습니다. 무릎과 골반의 각도 또한 남성보다 2도 가량 더 벌어져 있어 부상에 취약하다는 주장도 있지요. 실제로 프로 선수들의 외발 착지로 인한 부상이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남을 말하는 논문 또한 존재합니다. 무릎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것은 건과인데 골반, 다리, 발목의 근육이지요. 생리 시에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은 인대를 약하게 해 골반뼈가 벌어질 수 있게 합니다. 근육의 생성을 돕는 것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인간을 기계로 볼 때 체중과 신장, 밀도, 내구도와 신체 단련부터 회복까지 압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남성이 여성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위에 있습니다. 기서 도출되는 결론은 넓은 광장에 무작위로 1000명을 배치했을 때 거의 대다수의 남성이 승률 50% 이상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약한 누군가가 훨씬 많다는 사실, 그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진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지요. 남성이 상대적 강자라는 현실 자체가 인간의 문화와 역사에 있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널장의 경우엔 여성을 명확한 약자로 느꼈기에 이러한 말을 올리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성선택의 주도권은 육아 부담에 비례한다. 자연에서 성선택의 결정권은 누가 더 많은 부담을 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많은 동물들이 암컷이 새끼나 알을 벤 것을 본 후에 그냥 떠나버립니다. 자신의 DNA를 최대한 많이 퍼뜨리는 방법은 최대한 많은 이성에게 유전자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기에 성선택에 있어 부담이 큰 쪽이 이성을 선택하지요. 현 인간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DNA를 전달하는 성선택에 있어서 부담이 큰 쪽이 우위를 차지합니다. 다만 인류는 그 과정에서 본능뿐만 아니라 선문화된 법과 윤리 및 도덕, 시행착오의 기록을 같이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남성과 여성의 교우관계는 방식이 다르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성은 교감, 남성은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 과정에 있어 교감과 행동은 남녀를 불문하고 겪는 일이나 그 형태가 다르지요. 남성 호르몬은 힘과 활력, 그리고 폭력성을 선사하고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남성 호르몬 및 여성 호르몬이 존재하나 그 비율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성 사이코패스가 적은 것도 여성 간의 교우관계에서 교감과 눈치 보기 등을 학습했기에 그 수가 적다는 의견도 있지요. 네 번째, 그러해서 어찌해야 하는가? 여성은 생리와 출산, 처참한 육박 전의 승리를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성은 군역을 지며 험한 일을 도맡지요. 고통은 정량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률이 남성이 훨씬 높고 평균 수명도 짧습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남성 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이러한 논의 속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공유하는 고통이지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페미든 안티페미든 그것들의 문제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고 옳고 그르냐가 아닌 그 겨냥점이 틀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20대 남성과 여성에게 성별 우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20대 남성은 70% 이상 여성이 유리하다 했습니다. 20대 여성은 70% 이상 남성이 유리하다 했습니다. 이게 진정 남녀의 문제가 맞겠습니까? 여성 단체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젊은 여성이라 말합니다. 대체로 여성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 기간 동안 서비스 업종들이 싹 다 초토화됐지요. 혹자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들 또한 피해를 보았다. 서비스 업종 외에도 처참한 피해를 본 산업들이 훨씬 많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까? 둘 다 처참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상처를 내보이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성 집단이든 남성 집단이든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여성 집단은 약자의 위치에서 정당성을 말하나 정작 남성 약자들을 품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 집단은 약자의 정당성을 공격하려 하나 정작 그들이 약자입니다. 이기심과 자본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재된 본능으로 욕망과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약자도 강자도 이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결론. 대한민국의 역동화는 역사에선 명확히 바라볼 수 있는 거학이 존재했습니다. 일제와 공산주의, 그리고 독재였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저것들에 대한 논의는 경제성장이라는 화물경 속에 쓰러져 버렸지요. 그런 상황 속에 고전 문화와 가치가 사그러들고 자본주의적 윤리를 진리라 못 박은 전당대회의 웅변을 금거옥조로 받들지요. 여러분들의 비판은 혈족과 친우, 선생과 어른, 가정과 학교,
미디어와 SNS를 통해 형성된 상식을 옳다고 가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식이란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그 자체가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폭력을 수반하는 갈등과 집단의 해체를 막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지요. 사회와 상식, 법과 국가, 이 모두가 당신처럼 불완전하게 요동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가십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하게 된다면 진정 그대들 정신과 육체에 엮여 있는 온갖 사슬들을 직시할 수 있을 겁니다. 중력에서 핵력까지의 물리적 시스템부터 당신의 사고 판단을 기저에서 이끄는 DNA의 방향성 없는 이기적 행태까지요.